예, 혹시 피고인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있으면 추후에 서면이나 아니면 추후에 경판 기일에 진술하시고요. 다음으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범행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의 공소 내용은 이 당시 계엄 선포에 앞서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소집을 요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집 요구했으나 도착하기 전이었는데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당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공소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토의를 했던 국무위원들은 내란 계엄 선포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그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이 충분한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해서 범행의 고의 인식 등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심의에 출석했던 국무위원들과의 사이에서는 쌍방의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의견의 대립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으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 그 실질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변호인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좀 무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된 그 국무회의, 그리고 이 사건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그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를 언급하시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국무회의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어떤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 그리고 이 사건 그 계엄 해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그 어떤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선별 내지는 임의적인 지정이라는 것이 없었던 정상적인 소집 통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그 평상시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 절차에 그 간이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어떤 국무위원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그 단체 그 대화방 등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소집 통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무위원이 참석할 권리를 제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각 국무위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요. 그 점 미리 바로 잡아드리고요. 나머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그 직권남용의 고의 관련해서는 이 증거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입증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의견서 제출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범행 관련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작성하였다는 비상계엄 선포 문건이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면서 말씀하신 표지에 해당하는 문서다. 이 부분에 관한 특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강희구 실장이 작성했던 문건은 표지가 맞고요. 다만
그 표지와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에 배포된 계엄 선포문이 결합돼서 하나의 그 헌법상의 사후 부서문 또는 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문서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그 공소사실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폐기했다라고 할 때 그 폐기된 문건은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표지와 그 내용에 해당하는 선포문이 결합된 문서, 그 통합된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 표지와 함께 결합돼서 완성된 전체적인 사후 부서문이 폐기되었다라는 취지가 공소사실 공소 제기 취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 이 당시 강희구 실장이 작성해서 부서 받은 문서가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폐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서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질적으로 그 문서를 파쇄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그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피고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했다. 그게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한덕수 총리가 그 행정총괄이었고 이거 행정총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폐기를 지시를 한 것이 그 효력을 없앤다고 이제 저희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또 추가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피고인 측 의견은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강희구 부속실장이 그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라는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특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공문서의 보관이나 비치만으로도 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그 확립된 판결 예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 공문서가 작성될 이 사후 부서문이 작성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내란 관련된 재판과 그리고 탄핵 소추 절차 등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그 사법 절차에서 이런 헌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행사라는 것이 저희 특검 기소 취지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의견서를 통해서 보다 정치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계엄 직후에 벌써 사전에 그 부서가 없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12월 7일이나 8일에 마치 사전에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허위 외관을 작출할 어떤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점을 먼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신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